자, 이번에는 여유당 전서 안에 있는 여러 책들을 이제 좀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뒤에 이제 언급한 책들이 좀 있기 때문에 겹치지 않는 부분에서 앞부분을 좀 적어 놓고 뒤에 부분은 이제 따로 이렇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해볼게요. 자, 여기 이제 여유당 전서 중에 마가의통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마가. 그래서 이 마가의통은 마진의 치료 방법을 제시했다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유아 사망률이 상당히 낮았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 많이 죽었는데 그때 어릴 때 많이 죽을 때 인제 그 병이 뭐냐면 홍역이나 그다음 마마, 그러니까 천연두 때문에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때 인제 그 마진에 대한 치료 방법을 이제 제시한 것이 이 마가해통이라고 하는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이몽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몽수. 그래서 종친 의사 중에 어이 중에 이몽수라는 사람인데 이몽수가 이 마진을 고치는데 홍역을 고치는 그 대가였나 봐요. 그래 갖고 이때 이제 그 정약용이 어릴 때 이 홍역을 걸렸는데 이몽수 때문에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았다. 그래서 이몽수의 이 마진 기법 그러니까 이몽수의 마진의 치료 기법들을 소개하면서 정리한 책이 이 마가해통이에요. 마가해통. 그다음에 이 마가해통 부록에다가 또 뭘 적어 놨냐면 그냥 신증 종두 기법이라는 걸 소개했어요. 예. 그래서 이 종두법이라고 해서 그 당시에 이제 제일 또 무서운 게 천연두였죠. 천연두. 마마라고 부르는. 이 마마의 천연두를 물리칠 수 있는 이제 치료법을 관련된 내용을 적어 놨거든요. 그래서 여러 종두법을 이제 했는데 그래서 이제 주로 이 종두법들은 인두법이라 하죠. 그래서 사람을 이용한 이제 종두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당시 그 천연두 환자들 피부를 딱 피부에 붙어 있는 딱지를 가루를 이렇게 부셔 가지고 이걸 먹는다든지 그다음에 그 당시 천연두 환자의 어떤 그 뭐냐면 옷을 잠깐 입어 가지고 약간 음 걸리게 하는 방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약간 걸려 가지고 이렇게 항체가 형성하는 방법이 인두법이죠. 예, 종두법 중에. 근데 이거는 좀 약간 위험해. 이렇게 하다가 또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인제 제너가 우두법을 이제 만들죠. 우두법. 이 우두법은 인제 뭐냐면 소의 우두를 떼서 인제 사람에게 주사해 가지고 항체가 형성하는 방법인데 백신을 이용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요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종두법 같은 경우에는 인두법하고 우두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인두법 관련된 내용을 설명해 놨다. 천연두 치료법으로서. 예. 그래서 마가이통은 홍역과 그리고 부수적으로 천연두 치료법인 종두법 관련된 인두법 중심으로 인제 설명한 책이 마가해통이고요. 그다음에 인제 어 또 이건 이제 그 신분과가 직업관을 좀 보면요. 자, 이 사람은 양반제도 폐지 그리고 사족도 농사와 생산 활동을 종사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양반의 군역 부담도 되게 찬성했던 사람이고 산업강사의 어떤 이제 그 평등적 직업관과 그다음에 이제 그 당시 부각되고 있는 분홍의 존재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봤어요. 그래서 분홍과 기업농의 장려를 했다. 그래서 오늘날 경영원 분홍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인제 육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인제 하고 있죠. 자, 그다음에 이제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기회론이라는 거예요, 기회론. 예.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선진 기술 도입을 되게 강조하면서 "인간과 동물이 구별되는 게 뭐냐? 그것은 인륜을 가질 뿐만 아니라 기술 소유하고 그걸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이 동물과 구별되는 거다." 이렇게 인제 주장을 했던 거고 이 사람 말뿐만 아니라 나름대로 이제 정조의 이제 개혁에 참여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기술을 이제 소개했죠. 그중에 대표인 게 배달이에요, 배달이. 주교라고 하죠. 그래서 인제 그 당시 정조가 그 당시 하성 해체할 때 한강을 건널 때 이 주교를 해 가지고 만들었다.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수원성 축적 때 거중기를 사용했죠, 거중기. 그래서 이제 거중기는 이게 이제 그 소명 소현세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도입 가지고 왔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인조가 받아들이지 않았죠. 게다가 나중에 정조 때 다시 인제 그 거중기가 이제 끄집어내서 그걸 수원성의 축조에 이용했던 사람이 정약용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보시면 되고 근데 거중기가 그렇게 많이 동원된 건 아니었다고 그래요. 한 대 정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렇지만 나름대로 거중기를 사용했다는데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거죠. 예.
고군도성 집성에 실린 그 기기도서를 참조해서 거중기를 만들었는데, 그거는 이제 처음 이게 소개된 건 아니고 그 소현세제가 이렇게 가지고 왔다가 인조한테 건의했다가 거절당하고 나중에 뭐냐면 정약용에 의해서 다시 이제 복원돼 갖고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인제 정약용의 그 여주당 전서 중에 3 부작 1 표 2 서가 있는데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책들이죠. 자, 먼저 그 목민신서가 있어. 목민신서. 이 목민은 목민간의 어떤 지침서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수영이 앞으로 인제 가서 지방 행정할 때 어떤 것들을 할 것인가를 적어 놓은 거야. 예. 그래서 지방 간의 어떤 것을 이제 그 교훈을 주기 위해서, 지방 간의 여러 가지 이제 지침서를 주기 위해서 이제 적어 놨던 거고, 수령이 이제 해야 할 일들을 적어 놓은 거죠, 항목별로. 예. 그래서 인제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경세유포죠. 경세유포라는 것은 뭐냐면, 자, 이 포라는 자체가 왕한테 올리는 그런 상소를 얘기할 때 표거든요. 원래는 이 사람이 정조에게 올리려고 이 경세유포를 적어 놨는데, 이게 이제 정조가 갑자기 죽고 자기가 이제 신유박해 때 쫓겨나면서 올리질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그 뭐냐 여러 가지 개혁안을 적어 놨던 거예요, 이 상소문에. 그래서 포도 올리려고 했지만 올리지 못하고 유보했다. 그래서 경세유포라고 해요. 경세유포. 예. 자, 그래서 인제 병세를 이제 뭐냐면 관련된 내용을 적어 놓고 왕에게 올리려고 했지만, 이게 이제 왕이 갑자기 죽고 자기가 쫓겨나는 바람에 왕에게 올리지 못하고 유보한 내용을 책으로 만든 거야.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중앙과 지방의 정치 개혁, 그다음에 이용감을 설치하자. 서양의 과학 기술을 수용하자. 그다음에 지방에 부유한 농민들에게 한총사의 공헌도에 따라 간직을 수여하고, 이게 지방에 부유한 농민들이라는 것은 인제 뭐그 분홍들 있죠. 예. 그래서 이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자는 거하고 연결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세유포에서 정전제를 수용하자, 이렇게 인제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이건 뒤에 좀 약간 나중에 토지제도 관련된 내용 할 때 이제 얘기할 텐데, 요때 정전제는 우리가 생각한 주나라의 정전제를 그대로 실시하자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재해석했죠. 재해석했어. 이거 뒤에 좀 얘기할게요. 그다음에 흥음신서가 인제 있는데, 흥음신서라는 건 흥자는 신중하다는 뜻이야. 신중하고 신중해라. 그래서 어떤 인제 뭐냐면 그 범죄를 다스릴 때 그리고 처벌할 때 꼼꼼히 기록을 살펴보고 고민하고, 고민하고 처벌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형정에 관한 그 뭐냐면 개혁서거든요. 그래서 인제 종전의 판례 집들을 집대성한 거야. 그래서 성리학적인 어떤 가치관을 바탕으로 또 뭐냐면 백성들의 사정을 보고, 그다음에 수정들이 어떤 판결을 낼 때 그냥 꼼꼼하게 이제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신중하게 내려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흥신서를 만들었다. 그래 가지고 지방상 그 뭐냐면 어떤 법정 판결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방 수용들이 수용관들이 참조해야 할 법정 그 판결문인데, 성리학적 가치관과 그다음에 어떤 법 운영의 어떤 유통성, 이런 것들 그리고 백성들의 사정들을 고려해서 판결을 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적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삼론이라 해 가지고 원론, 그다음에 탕론, 전론, 요렇게 인제 세 가지 주장이 있는데, 자, 요 삼론 내용 보면 원론에서 이제 보면요. 자, 원목이 있어요. 원목. 여기 목이라는 것은 수영관을 의미해요. 수영관을 목민관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영이라는 존재는 백성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백성들의 어떤 이렇게 부담을 백성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백성들의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 그래 갖고 인제 이런 것들 인제 있는데, 전반적으로 수령을 비롯해서 인제 뭐냐면 여러 가지 이제 통치자들의 기본 자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요게 또 혁신적인 내용이 이제 뭐가 있냐면 이건데, 통치자는 백성들을 위해서 존재하며 왕의 권력은 백성들에 나온 것이다. 또 왕은 백성들끼리 약속해서 추대받을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추대론을 주장했어, 왕조차도. 이 세습이 아니라 "현명한 사람을 추대하자." 이렇게 이제 주장했는데, 물론 이제 요때 백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평민 요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때 백성은 사대부라고 해요. 지식인들에 의해서 사대부에서 추론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자, 이거는 약간 뭐하고 비슷하냐면 사회계약론 같은 것들 이제 비슷하죠. 그다음에 항저우의 명의대방론에도 그런 내용이 있어요. 예. 그래서 있고, 상론이라는 것은 이제 요거와 연결돼 있는데,
그 탕로는 인제 상황은 누구죠? 예. 은나라 왕이죠. 은나라 왕이 그 당시 이제 하나라에 인제 뭐냐면 거상을 몰아세우고 이제 청명을 받아서 이제 나라를 세웠잖아요. 그래서 청자는 천명의 대형제고 천명은 민심에서 나온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천자가 청명을 거역할 경우에는 그 뭐냐면 타왕이 그 거상을 이제 몰아낸 것처럼 또는 이제 무왕이 주왕을 몰아낸 것처럼 청명을 거역할 경우 교체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천자 추대설을 이렇게 주장했고 그다음에 이게 천자 교체설을 주장하죠. 근데 그 당시에는 상당히 뭐냐면 위험한 사상이에요. 위험한 사상이야. 예. 자, 그렇지만 여기도 이제 주의할 건 뭐냐면 요게 추대와 교체의 주체는 일반 백성이 아니에요. 여기에서는 사대부들 얘기하는 거야, 사대부. 그래서 이런 그 원론과 탕론은 그 누수나든지 항조의 어떤 사상에 뭔가 영향을 받았지 않은가 제 생각은 그런데 항조의 영향을 받았겠죠. 이게 먼저 쓰였으니까 명의대봉도 그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인제 있고 그다음 전론에서는 여전론을 주장했어요, 여전론. 자, 여전론은 인제 그 뭐냐면 정약용이 주요 인제 토지제도로서 실시된 제도인데 좀 보면요. 그 여전론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한번 시험문에 나왔죠. 자, 여전론을 좀 볼게요. 여전론 관련된 그 사료는 그 옆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 보세요. 예. 요거 좀 읽다 읽어 볼게요, 같이요. 예. 자, 여기에서 여라는 것은 마을 여자예요, 마을 여자. 이거 이제 전전자죠. 그 마을 단위로 토지의 어떤 소유를 강조해요. 집단적 소유. 예. 그래서 인제 마을 주민들이 마을의 여장의 지위 아래 그러니까 일종의 이장이죠. 이장의 지위에 공동 경쟁하고 노동력을 조사해서 소득에 따라 분배하는 제도. 자, 이것은 인제 뭐하고 비슷하냐면 마르크스가 말하는 사회주의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마르크스가 얘기하기를 자본주의가 타도되고 나서 그다음에 사회주의가 등장하고 사회주의 다음에 공산주의가 등장한다고 했거든요. 요거 인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서양사 할 때 좀 얘기할 텐데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어떤 특징이 있냐? 자기가 노동에 따라 분배하는 거야. 그래서 있고 공산주의는 필요에 따라 분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그 차이점을 얘기할 때 요 노동에 따른 분배와 필요의 분배가 이제 분배 방식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 마르크스가 말한 사회주의적 어떤 그 방식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인제 토지의 공동 소유, 공동 경작을 내용하는 공동 농장 제도로서 경작 유전의 원칙 그러니까 토지를 경작한 사람이 땅을 가져야 된다. 이런 원칙이 적용된다. 그다음에 여기는 지주제 폐기뿐만 아니라 신분제 폐기도 내포돼 있고 능력과 노동력에 따라 소득을 분배하자.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말한 근대 사회주의 경제 원리에 접근했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인제 요 내용을 이제 보면 자 요거 관련된 사료인데 한번 꼭 그 한문 사료하고 해석본을 꼭 보세요. 이거 예전에 한번 기출 예문에 나왔던 거거든요. 한번 읽어 볼게요. 이제 농사를 짓는 사람은 토지를 갖고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은 토지를 갖지 못하게 하려면 여전제를 실시해야 된다. 예. 경제 유전의 원칙이 들어가 있죠. 산골짜기와 시냇문의 지세를 기준으로 구역을 획정해 경계를 삼고 그 경계선 안에 포괄되어 있는 지역을 일여라고 한다. 이 여는 이제 마을이란 거야. 요걸 경계로 해서 한 마을이 형성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 년마다 여장을 두며 일여 무역 일여의 인민을 공동 경작한다. 그리고 여민들이 이제 농경 활동에는 여장을 매일 개개인의 어떤 노동력을 장부에 기록해 두었다가 가을이 되면 오국의 수확물을 모두 여장의 집에 가서 분배한다. 자, 그래서 이제 이때 국가에 바치는 세와 여장의 봉골 지역은 나머지 가지고 노동의 일수에 따라 여민을 본다. 자, 여기에서 인제 끝에 볼 수 있듯이 노동에 따라 분배한다라는 내용이 있잖아요. 사회주의 원리가 이제 들어가 있잖아요. 자, 요 관련된 이 여전론인데 이게 여전론인데 근데 여전론은 현실적으로 이게 지기가 좀 힘들어. 현실화하기 힘들죠. 왜냐 이거 하려면 지주제 뭐 신분제 다 폐지시켜야 돼. 그래서 이게 뭐냐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인제 뭐냐 현실적 방안을 제시한 게 정전제예요. 경제 욕구에서 정전제를 제시했는데 자 여기에서 근데 주의할 것은 이제 정전제란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우물 정자를 해 가지고 9 등급 나눠 가지고 이제 어 해서 이렇게 나눠 갖고 그 중간에 뭐 곡물을 이렇게 갖다 바치고 이런 정전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오리지널 정전제고 이걸 재해석한 거죠. 그래서 맹자가 말한 정전제를
재해석했어. 어떻게 해석했냐? 노동력 기준으로 제시한 거야. 이게 이제 현실 방안을 그 방안을 이제 바탕으로 제시한 건데 일단 정부가 토지를 이제 소유를 하게 돼요. 매매나 뭐 이런 방법 통해서 국유지를 만들어. 국유지를 이제 점점 널리는 과정에 국유지를 점점 확대시키는 과정에서 요걸 이제 실시하는 건데 고유 노동력과 양가치에 따라 토지를 차등 분배하죠. 그래서 8인 가족에는 100모, 부부 2인 가족이 25만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그 노동력에 따라서 토지를 차등 분배하는 거야. 근데 주의할 것은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정부가 토지 소유권을 다 무시해 버리고 지주를 다 땅을 가진 다음에 나눠주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정부가 돈을 모아 가지고 토지를 사들이고 이런 식으로 보유 노동과 양가지에 따라서 차등 분배하면서 점점 자작농을 육성하는 방식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지주제를 폐지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이 좀 현실적이지 않냐 해서 제시한 게 정전제다. 현실을 고려해 가지고 정부가 토지를 사들여서 그 토지 안에 있는 것을 나눠줄 때 이런 식으로 경작권을 나눠주고 노동력에 따라서 그리고 점진적으로 토지 국유화를 실시해서 토지를 사들여서 또 나눠주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전론이 현실적이지 못하니까 정전제가 이제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 토지 제도를 할 때 이 사람은 또 뭘 강조했냐면 상업적 이윤과 경영 방식을 전제로 해서 이렇게 인제 토지 수확의 공정한 분배를 강조했던거든요. 그래서 이때 인제 상업적 농업을 인정했다는 데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죠, 상업적 농업. 그래서 이거는 그 중상주의자들이 좀 주장하는 방법하고 약간 유사해요. 그래서 이 정약용의 사상을 보면 앞에서 얘기했지만 중상주의적 요소가 기본 깔려 있지만 그 밑바닥에 또 보면 이제 중농주의 요소도 같이 깔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자, 그다음에 인제 요렇게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좀 정약용에 관련된 내용을 좀 정리를 해 봤는데 요거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그래 갖고 이제 이 사람이 인성론 같은 걸 주장했거든요. 좀 약간 더 추가하자면.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인이예지 인간의 인성이라는 것은 주자성리학 같은 경우에 선천적으로 타고난다고 보고 있어. 근데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은 후천적인 어떤 교육을 통해서 달라진다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이 후천적인 어떤 교육에 따라서 군자와 소인이 나눠진다. 이렇게 인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양반들은 선천적 인위 계열로 태어나왔고 그다음에 기가 청하기 때문에 이가 잘 발현된 존재라고 해서 있고 일반적인 뭐냐면 그 백성들은 범인들은 기가 탁해서 이가 잘 발현되지 못한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원래부터 주어진 걸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라 후천적인 어떤 노력에 따라서 뭐냐면 군자가 될 수 있고 소인이 될 수 있다. 이런 논리가 되면 인간의 어떤 주체성 그리고 평등성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신분제 타파하고 연결돼 있어. 그래서 이런 것은 신분제 타파와 관련돼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신분제 개혁론과 연결돼 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냐면 정약용이 뭐 노비나 평민들이나 이런 사람을 다 평등하게 실생활에서 인정했냐? 그건 아니에요. 그 정약용 보면 좀 자기 나름대로 또 뭐냐 신분감도 있어, 이 사람도. 근데 하여튼 주장은 그렇게 했다는 거야, 주장은. 예. 자, 그다음에 경제관에서 이제 좀 보면 이 사람은 중농주의자이면서도 상공업 진흥을 또 강조해요. 어. 그다음에 또 상업적 농업도 강조해. 그래 갖고 농농사 외에도 뭐 채소, 야채, 담배, 상품작물 재배도 강조되고요. 그다음에 상공업 도시들 또 육성을 강조해요. 육성을 하자. 그래서 이제 자유경쟁 원리에 따라서 시전의 금난조건을 폐지한 신해통공도 지지했고요. 그다음에 화폐의 중요성을 또 인정해 주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용감을 이제 통해서 금은 동화를 제조해서 고의학 뭐냐면 금화, 음화, 동화 같은 것 동전 같은 걸 이제 제조를 하자. 고액 화폐 같은 걸 제조하고 그리고 금이나 은이 중국으로 나가지 못하는 걸 해외 유출을 금지하는 그런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요것도 이제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중농주의와 관련된 내용은 이제 끝났고요. 넘어가서 중상주의를 보겠습니다. 중상주의는 중농주의보다 좀 한 단계 뒤에
그러니까 이제 18세기 후반부터 이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는데 이용 후생학파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들은 토지 소유 문제는 주로 농업 기술 발전을 통해 생산력 증대를 시키면서 완화시킬 수 있고, 그리고 생산력 증대를 통해 농민 생활을 가생하고 개선하고 상공업을 중시 여겨서 부국한 나라를 건설한다. 그래서 여기에 방점을 두던 학파죠. 그래서 인제 그 기원이 됐던 사람이 이제 유승원이죠, 유승원. 자, 유승원인데 보통 이 중상주의 학자들은 대부분 이제 노동 계열이 많아요. 노동 계열. 근데 이 유승원은 노동 계열이 아니라 소동 계통이야, 소동 계통.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인제 좀 약간 북학파, 뒤에 이제 북학파 사람들의 생각과 좀 비슷하지만 약간 좀 다른 점도 있어요. 예. 자, 그럼 이 사람이 쓴 책이 뭐냐면 우서라는 책이거든요. 우서. 자, 우서는 인제 그 주요 내용이 뭐냐면 중국과 우리나라의 문물 비교해서 전반적 개혁안을 제시했다. 그래서 예전에 우서가 그 책 이름이 기출문제에 언급된 적이 있어요. 이거 좀 우서라는 이름 좀 외워 두시고요. 자, 농업론은 뭐냐면 토지제도 개혁보다는 그 농업의 상업적 경영과 기술 혁신을 통해 생산을 확산을 했고요. 신분관과 직업관을 보면요. 자, 문벌 폐지하고 학교제도, 과거제도, 관리 등의 제도를 개선을 주장했다. 신분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능력에 따라서 인제 뭐냐면 이렇게 선배가 될 수도 있고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인제 주장을 했던 거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고 능력에 따라 관리를 선발하고 산업공상의 직업적인 평등화와 전문화를 주장했다.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중농주의 학자들보다 훨씬 더 좀 뭐 신분관이나 이런 거에서 좀 앞서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다음에 이제 상업관을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상인 간의 합작을 통해서 경영금을 확대와 상인들이 생산자를 공유해서 생산과 판매를 주관해야 된다. 그래서 상업자본을 육성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그래서 이제 뭐 대상과 소상이 제휴해서 상업자본을 육성하고 세수 증대 정책을 제시했고, 상인이 수공업자를 이제 지배하는 걸 권장했어요. 이게 선대제 시스템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고, 대상인이 학교를 건립하고 교당도 건설해서 지역사회 개발과 건설에 적극 참여해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그 재벌들이 민자 사업을 유치해 가지고 학교 공공시설이나 건물이나 도로나 토목 사업을 하자는 거야. 자, 그다음에 물자의 낭비와 가격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업 활동의 국가 통제를 강조했다는 거. 그다음에 세계사 같은 그 상업세 징수 기관을 설치해서 국가 재정 수입을 증대시키고, 이 사람은 화폐 유통에 대해서 긍정적이었죠. 화폐 유통을 강조하고 상점을 개성하고 우마차를 이용하고, 그다음 강업이나 수공업, 수산업, 강산업, 가수업, 목축업을 증산했다. 요게 좀 눈여겨볼 게 우마차 이용이에요. 우마차. 자, 이 우마차 이용 같은 경우에는 왜 그러냐면 요거는 조선시대 초기 때 좀 들어가야 돼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인제 고려시대 때 말이 어느 정도 되게 많았잖아요. 예. 그 말을 통해서 운송도 하고 그랬는데, 문제는 조선 초기 때 그 당시 그 명나라가 우리나라에 말을 많이 요구했어. 말을. 말 갖다 바치라고. 그러니까 인제 그 조선에서는 아예 말을 군사용 외에는 키우지 못하게 했어요.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운송 수단을 많이 잃게 되죠. 그래 갖고 인제 그 당시 사람들은 뭘 통해서 인제 운송을 했냐면, 일단 먼 거리, 원거리는 인제 그 가능해요. 선박을 이용하면 되죠. 조언을 이용하면 되는데, 딱 선박에 내려 가지고 그 뭐냐면 육송 교통을 이용할 경우에 주로 인제 말보다는 지게를 이용했어, 지게. 어. 그래서 근데 지게를 인제 짊어지고 갈 수 있는 거리가 한계 있잖아. 거리나 그 지게 질 수 있는 양도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물류 시스템, 내륙 지역의 물류 시스템이 제대로 잡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물자 이동이 상당히 먼저 더딜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예. 상공업 발전에도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중국에 가 보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말이나 손을 이용해 갖고 그 인제 운송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배에서 내리면 짐을 사람이 지게로 짊어지는 게 아니라 말이 그 마차를 실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더 멀리 더 많은 물량을 뭐냐면 먼 지역까지 보낼 수 있는 거죠, 육상 교통을 이용해서. 그래서 "물류가 이렇게 활성화돼야지 상공업이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게 되는데, 이런 주장은 후에 인제 북학파도 똑같은 주장을 해요. 예. 이건 아마 인제 청나라를 가서 보고 들은 것들을 인제 보고 이렇게 적어 놓은 것 같아. 예.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이 사람의 또 특징은 여기 안 적혔지만 도굴을 반대했다. 매점 매석 같은 행위를 반대했다는 거. 예.
그래서 상공진흥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했지만 도고는 되게 반대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 홍대영을 보죠. 그 밑에 이제 홍대영하고 그다음에 그 뒤에 이제 그 박지원, 박재가 이런 사람들은 노동 명망가 출신들이에요. 예.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자, 이들은 이제 거의 뭐 같이 이제 서로 알고 지내고 그다음 형님, 그다음 제자 이런 관계거든요. 자, 이 사람을 북학파라고 하죠. 북학파. 그래서 보통 북학파의 인제 그 서 대표적인 사람은 박지원을 들고 있지만 박지원보다 좀 홍대영도 또 뭐냐면 더 위대한 사람이야, 이 사람도. 그래서 박지원이 홍대영보다 나이가 좀 어려요. 예. 박지원이 좀 나이가 어리고 홍대영이 나이가 많은데 이 사람은 인제 좀 약간 과묵한 성격이고 좀 내세우기 좀 나서기 좀 그 그러니까 과묵한 성격이고 좀 약간 앞에 나서기 싫어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북학파 대가로서 인제 딱 대표적인 박지원만 연상하지만 홍대영도 뭐냐 사상적으로 상당히 뛰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이 사람은 노동 명문가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1765 년에 청을 왕래하면서 얻은 경험을 토대로 이마경륜이라든지 의산문답이라든지 답헌 연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술을 했어. 그래서 시험 문제에 홍대영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이 사람이. 그래서 두세 번 정도 나왔어. 예. 그래서 인제 요걸 좀 보면요. 자, 여기 저서 이름도 좀 외워 두셔야겠죠. 예, 이런 것도 있고. 자, 경률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인제 토지 제도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성인 남자의 두 개의 토지를 지급하자. 그러니까 일종의 균전제를 인제 하자. 이렇게 했고 병농일제 군대 조직을 제시했고 놀고 먹는 선비들이 많은데 이들의 생산활동에 종사하자. 교육이나 인재 등용을 등 사회개혁을 주장했다는 거. 그다음에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또 이 의산문답이 있어요. 요 책이 상당히 유명해. 자, 이거는 일종의 그 북경 여행을 배경으로 의무려산에 있는 산에 있는 숨어 살고 있는 시동이라는 그 사람과 그다음에 조선학자 허자 사이의 그 뭐냐면 대화를 가지고 만든 소설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지만 이 소설책 안에 뭐냐면 나름대로 여러 가지 개혁 사상이 반영돼 있어. 개혁 사상이. 예. 그래서 인제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사대부들이 믿고 있는 이 고정관념을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상대의 논법을 통해서 비판하는 그 내용이다. 되게 실홍이 인제 뭐냐면 개혁가적 모습이 보이고 허자가 이제 지금의 사대부를 대변하는 인물이죠. 자, 그래서 인제 대화 내용을 통해서 이제 그 내용을 보면요. 서양의 과학 사상과 소개 기술 서양의 과학 사상을 소개하고 그다음에 기술 혁신을 강조했다. 이 티어시스인데 예. 그래서 고정관념을 사대부들이 가지고 있는 허자가 가지고 있는 사대부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상대주의 논법으로 비판했다. 그래서 인제 지구가 일 주일에 한 번씩 회전한다. 일주 회전설을 주장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구가 한 번 하루에 한 번씩 회전한다. 그래서 이제 이게 낮과 밤이 생기는 거잖아요. 예. 자전설 주장했고 우주가 대단히 무한하다. 그래서 우리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고 우주 입장에 볼 때는 우주가 아주 티끌에 불과한 거야. 그 티끌 속에 중국이라는 존재는 어떻게 했어요? 형편없는 거죠. 자, 이런 것에서 나름대로 중국 중심의 어떤 세계관도 이제 뭐냐면 깼던 그런 사람이죠. 자, 그리고 인제 문벌지도 피해 성리학의 극복, 하이간 타픽한 거죠. 그래서 앞에서 인제 우주가 어마어마하게 큰데 지구는 여기에 티끌에 불과하고 티끌에 있는 그 중국은 얼마나 작은 존재냐 하면서 이제 비판했던 거야. 그래서 인제 의산문답 관련된 내용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자, 그다음에 인제 주의 소용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거는 이제 뭐냐면 그 일종의 수학 관련된 책이에요. 수학의 최적법, 입체가 차지하는 공간의 크기 같은 것들 연구하고 뭐 삼각법 같은 걸 연구해 갖고 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있고 그다음에 인제 넘어가서 또 하나 들자면 여기는 좀 간략하게 있는 여기 계속 있는 균전제를 주장했다는 거. 아까 지금 말했처럼 성인 남자들에게 이견의 토지를 뭐냐면 지급하고 그 사회 정책의 기술 문화 장려, 신분제도 철폐, 성리학의 극복이 부국 강병이다. 그러니까 여기 눈여볼 게 이제 중庸주의자들은 상대적으로 신분제도를 반대했지만 당장 없애자는 건 아니었죠. 점진적인 개선을 주장한 데 반해서 이 중상주의자들은 아예 지금 당장 없애자는 논리가 나와요. 신분제도 철폐다. 예. 그다음에 이 사람은 농수각이라고 해서 그 자기 집에
호수를 만들고 그 호수 중간에 인공섬을 만들어요. 그래 갖고 거기에 이제 농수각을 설치해 갖고 그 뭐냐면 정자를 세워 갖고 거기에서 혼천이 같은 천문기구를 갖추고 그 산하들을 관찰하는 거야. 그런 이제 행위를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천문학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천문학을 이제 뭐냐 탐구하면 탐구할수록 이 지구라는 존재가 얼마나 뭐냐면 하찮은 존재고 티끌만한 존재고 거기에 있는 중국의 존재가 어떻게 더 하찮하겠죠. 그리고 인간도 하찮하고. 그래서 이렇게 뭔가 우리에 대해서 객관적 인식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중화주의를 깰 수 있는 어떤 바탕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다음에 박지원을 보겠습니다. 자, 연합파가 형성되죠. 이 북학파의 기원이죠. 그래서 이제 박지원 하면 북학파, 연합이라는 건 박지원 호죠. 그래서 앞에서 말하는 이제 그 박제가, 그다음에 앞에서 얘기한 그 홍대영, 박제가 이런 사람이 다 연합파 출신들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 박지원은 뒤에 이제 개화론을 주장한 박 교수의 또 할아버지죠.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노동 경화사족의 일족이에요. 예. 그 집안도 빵빵해. 그래서 자기가 마음만 먹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버술도 할 수 있었어.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도 되게 많아. 뭐 이동무, 유독궁, 뭐 박제가, 홍대영 이런 사람들이 다 무리지어갖고 자기 따르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이제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버슬길을 사양했어요. 과거 시험 도 때려치고 안 보고 그리고 이제 버스는 말년에 그 뭐냐면 저쪽 조그만 시골 현감 정도 할 정도 해 갖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청과에서 이제 주어진 거고 그래서 거의 이제 재야 지식인으로 살았던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이 사람이 이제 쓴 책이 간홍소초가 있고 그다음에 뭐 연화일기, 양반정, 허생정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양반정, 허생정의 문학 작품을 많이 다루고 있고 그다음 허생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전에 도구와 관련돼 갖고 한번 시험문에 나왔죠. 자, 그러면 간홍소초를 이제 보겠습니다. 간홍소초는 수의조항 설정과 토지 소유 문제를 우리나라 농수로서 처음 다뤘고요. 자, 농기계를 독립된 항목으로 이제 처음 서술하고 조선 고유의 농기구 갖는 기능과 장점을 기술했죠. 그래서 우리 농기구의 보급과 경영 기술적인 측면을 개선해서 우리 농기구를 보급하는 데 있고 경영과 기술적인 측면을 개선해서 농업 생산의 문제를 관심을 가졌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간홍소초에서 제시한 게 한전론이야. 그래서 이제 상한선을 제시했다. 그래서 이제 한민명정의라고 해서 또 이게 뭐냐면 상한선을 제시했죠. 그래서 이제 요걸 해서 일종의 한전법으로서 일종의 한전법으로 토지의 상한선을 제시했다. 그래서 이제 대토지 소유를 이제 금지하는 그런 것을 상한선을 제시했는데 이 말은 이제 뭐 하한선 설치도 또 해석할 수 있죠. 하여튼 상한선, 하한선. 그래 갖고 상한선을 설치해 가지고 대토지 소유를 이제 못하도록 이렇게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십 년 동안에 제한된 면적 이상의 토지 소유를 허락하지 않되 이전부터 소유한 토지와 매매의 상속을 허용했다. 예. 그래서 그 이상 이제 상한을 정했고 그냥 넘어가지 못하도록 하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그전까지 이제 가지고 있는 건 매매나 이런 것들 인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요거는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기존의 토지가 상한선을 넘어갈 경우에는 뺏진 않아. 인정해. 매매는 자유롭게 해요. 그렇지만 앞으로 인제 토지를 매입할 때는 뭐야? 상한선 안에서 매입을 할 수 있고 했다는 걸 정해 놓은 거죠. 그래서 대토지 소유를 금지하는 법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연화일기가 있죠. 이거 되게 유명하죠. 네. 그래서 인제 그 당시 박지원은 중국에 가고 싶었어요. 청나라에 가서 발달된 문화나 이런 것들을 이제 뭐냐면 느끼고 싶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벗을 안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회가 없었는데 자기 일가 친척 중에 저기 청나라 사신으로 이제 간다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옆에 호위 군줄로 이렇게 따라간 거야, 이 사람이. 그래 갖고 인제 북경에 갔는데 그때 황제가 북경에 없었어. 연화에 가서 인제 뭐냐면 그 쉬고 있다고 소문을 듣고 연화성까지 갔어요. 그때 연화성에는 연화는 인제 그 청나라 황제가 있는 별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끔 거기 가서 인제 황제가 와서 그 별궁에서 이제 쉬고 그랬어요. 그래서 북경에서 연화까지 갔고 그 연화에서 인제 청나라 황제의 어떤 여러 가지 모습들을 또 기록을 해 놨죠. 그래서 중국 그 서울 출발해서 중국까지 북경까지 여정과
국경에서 연합까지의 여정을 일기 형식으로 기록한 것이 연화일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연화일기는 그 안에 또 그 호지라든지 허생전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적어 놨어요. 예.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책이고, 특히 이제 사료 가치가 상당히 높은 게 뭐냐면, 그 당시 연화성 있죠? 연화성에는 청나라 황제의 피서상장이 있었는데 요 피서상장의 모습들을 잘 기록해 놨어. 예, 그렇기 때문에 중국사 공부할 때도 이게 상당히 사료 가치가 높다 그거예요, 이 연화일기는. 자, 그래서 이제 연화일기에서 강조된 게 뭐냐? 예전에도 한번 시험 문제 났던 것이 수레와 성박의 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물류가 제대로 안 돼 있잖아요. 물류 수송이. 그래서 그중에 이제 수레 같은 걸 이용을 좀 안 했죠. 예. 그래서 이제 고구려 같은 경우에도 막 수레 이용하고 그랬는데, 그 문제는 그 조선 초기 때부터 이 말 같은 것들을 키우지 못하면서 수레를 이용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생긴다는 거야. 이거 예전에 기출 사료에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게 물류가 잘 안 되다 보니까, 물자가 잘 움직이지 못하다 보니까 그 뭐냐 서로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그 조금만 이제 노력하면 얻을 수 있는 다른 지역의 물자들을 모르고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겪고 있다 하는 내용이 요 밑에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영남 아이들은 백화점을 모르고, 강동 백성들은 아가이를 져서 장 대신 쓰고, 서북 사람들은 강과 감자의 맛을 구분하지 못하고, 바닷가 사람들은 새우나 정어리 거느고 배를 내고만 서울은 한 움큼 한 품을 하니, 이런 기한 무슨 카드,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쓸데없이 뭐냐면 그냥 쓰고 있는데 거름으로 서울 사람들 이거 얻지도 못한다는 거야. 이건 뭐예요? 물류 시스템이 잘 되고 수송이 잘 되면 이런 현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내나 상박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던 거고. 예. 그다음에 화폐 유통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양반 문벌제도의 비생산성을 비판하죠. 예. 그래서 인제 뭐 호진이라든지 뭐 이런 작품에도 인제 그런 것들이 보이죠. 예. 그런 것도 양반전에도 보이고. 예. 그다음에 영농방법 혁신이나 상업적 농업을 장려했다. 요것도 기억을 해 두셔야겠죠. 예. 그래서 중상주의자들의 공통점은 상업적 농업이야. 정양도 그렇게 주장했던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인제 있다는 걸 기억을 해 두시고, 그냥 양반이나 호지 같은 거에서 양반의 풍자하고는 사회부주의 비판했고, 허생전 같은 게 통해서 중상노 해외 무역을 강조했다. 그러니까 허나 그 허생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냐면 여기 도구 같은 거 있죠? 도구와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술 시험문에 나왔고요. 그다음 기술 개발을 강조했고, 청남하고 배울 걸 강조했다. 북학론자의 대표적인 사람. 청량하고 오랑캐라고 하지만 이 뭐냐 "뛰어나지 않냐. 적극적으로 배워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던 거. 국내 무역이나 그다음에 대외 무역 진흥에도 강조했다. 이렇게 보는데, 어 그런데 이 사람도 한계가 있어요. 이 사람이 상당히 진보적이고 어떤 생각이 깨어 있는 것 같지만, 여성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뭐냐면 보수적이다. 여성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허난설전이 있어요. 허난선은 되게 유명하죠. 이 사람이 이제 시집이 우리나라가 중국에서 인제 많이 팔렸거든요. 근데 이걸 보고 '아 무슨 여자가 이런 시집을 막 넣고 하냐.' 하면서 막 비난을 하는 그 내용이 있어. 그래서 요쪽 부분은 되게 진보적인데, 여성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보수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 시험 문제에 나오진 않겠지만. 자, 그다음에 박제간을 보겠습니다. 예. 박제간은 박지원의 제자죠. 이 사람 제자예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서울 출신이야. 서울 출신. 그러니까 노동 명망가 출신이긴 한데 집안은 좋아요. 근데 서울이야. 예. 그래서 하여튼 이 박제가, 그다음에 이제 이덕무 이런 사람들은 이제 나중에 정조 때 검소각오로 이제 등용이 됐잖아요. 예. 자,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유명한 책이 북학이라는 책이죠. 북학이. 외워 두시고, 자, 그래서 이 사람도 이제 상공업 발달 도모하기 위해서 청나라 통상을 강화하고,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물류의 어떤 발달 이런 것들을 강조해. 수레나 성박을 이용하고, 그다음에 청나라에 가 보니까 벽돌을 이용한 것 같다. 왜 청나라는 이제 중국 같으면 벽돌로 많이 인제 집을 짓잖아. 특히 강북 지역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진흙이 많다 보니까 진흙을 이용해 갖고 벽돌로 이제 짓는 거. 우리 같은 경우에는 흙이나 화강을 많이 이용하죠. 그래서 벽돌 이용에 을 강조했고, 신분제 타파를 이제 강조했다. 그다음에 보통 중상주의자들이 인제 뭐냐면 저작을 강조하는 데 반해서 이 사람은 소비를 강조하죠. 소비가 어느 정도 돼야지 생산을 자극시킬 수 있고 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경제를 인제 뭐냐면 새롭게 만들 수 있다. 경제를 인제 뭐냐면
번영하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소비를 통해서 생산을 유인시켜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을 주장을 해요. 예. 그러니까 소비를 이제 우물론의 이제 우물에 비교해서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요거와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 볼게요. 자, 대체로 이제 볶게 재무는 대체로 이제 생과 같은 거다. 퍼내면 차고 버려두면 말라버린다. 그리고 비단 옷을 입지 않아서 나라가 비단 짜는 사람이 없게 되면 여공이 쇠퇴하고 추구해진 그릇을 싫어하지 않고 기교를 순상하지 않아서 않으면 공장의 그 공장인들이 도야를 하지 않게 하고 그러니까 너무 사치품을 금지시키고 그냥 대충 만든 그 그릇만 사용하면 그 수공업자들 입장인데 그냥 찍어내면 되는 거잖아. 거기 뭐 기술 입혀서 뭐 사치품을 만들 필요 있어요? 그러면 인제 그만큼 고부가가치의 상품을 생산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나름대로 인제 이런 소비를 강조하면서 이 소비를 통해서 생산을 뭐냐면 이끌어내는 그리고 기술 발전을 이끌어내는 이런 것들을 인제 뭐냐면 강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인제 양반의 상업 종사를 강조해요. 상민 중에 이제 산업공사 중에 상인들이 제일 중요시하고 양반들도 장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자, 그다음에 박제와 마찬가지로 개국 통상을 주장하죠. 그래서 인제 서양이나 청나라와 개국 통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국제 교육을 하면서 자원 이웃과 수급 조절하고 그다음에 청나라의 무역선을 파견해서 바다의 통상을 열고 중국과 항하는 세계 무역에 참여해야 된다. 중개성향은 생애부에 참여한다고 주장했고 그래서 이런 사상들은 이건 이제 박지원, 박대가 이런 사람들은 이런 개국통상 주장은 유독공, 이덕무, 이경구, 뭐 강희, 최한기도 인제 계승되고 그다음에 박규수, 오경석, 유은기까지 이렇게 연결되죠. 이 북학 그 연합아파 사상들은. 그래서 박규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박지원의 손자죠. 이 사람 손자예요. 예. 이거 나중에 구한말 할 때 좀 더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인제 실사구실학과 관련된 내용 볼게요. 실사구실학과. 이게 19 세기 때 이제 등장했던 이제 학파들인데 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인제 잠깐 앞에 잠깐 돌아볼게요. 그 앞부분에 볼 때 여기 보면 중농주의 학자들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중농주의 학자들이 크게 두 개 계열로 나눠 보여. 그러니까 중농주의 아니라 중상주의. 그래서 북학사상, 보통 북학사상을 이제 중상주의자라고 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경세적인 어떤 성격을 띠고 있어. 경세적인 성격. 근데 이에 반해서 인제 이 중상주의 학자들은 다시 얘기할게요. 중상주의가 크게 두 개로 나누는데 북학사상은 아까 처럼 경세적이고 어떤 실용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데 또 한 부류가 있어. 이 낙론에서 이 한 부류가 이게 고중학을 받아들이는 사람. 고중학. 주로 서울대 경화사족들을 중심으로 해 갖고 고중학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인데 이들은 경서나 금석은 고전을 고증하는 데 위주로 했다. 그래서 이제 이들 실사구시학파라고 해요. 예. 그래서 중상주의의 한 갈래로서 인제 이렇게 묶어 가지고 설명할 수도 있고 따로 분류해 갖고 인제 설명할 수 있지만 하여튼 큰 범위에서는 중상주의 한 부류예요. 예. 자, 그래서 이들은 주로 경서나 금석문, 고전 같은 걸 고증을 하는 방식이야. 중국의 고중학에 영향을 받아 갖고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이 김정희 같은 사람들이죠, 김정희. 그래서 인제 있는데 자, 그렇지만 이들 중에 상당수가 뭐냐면 어 경세적 성격은 없고 이 고중학만 강조하는 거야, 고중학만. 음. 그래서 원래 실사구시는 그 안에 경세적 성격과 고중학이 동시에 있잖아요. 근데 경세적 성격은 좀 약화되고 실제로는 고중학만 강조하는 그 부분은 빠져나가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일부는 경세적 성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지만 상당수는 고중학 쪽으로만 이제 빠져나가면서 현실 문제를 회피하는 방법으로 나가게 된다. 그래서 맨날 경서 및 금석문 고전 같은 것들만 고증하고 그 속에 있는 어떤 경세의 성격 같은 건 내버 두고 이렇게 이제 해서 현실 문제에 대한 인식이 없어져. 그래서 이제 뭐냐면 세도 정치 때 지방에 대한 문제도 없어지게 되고 여러 가지 현실 문제 개혁을 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죠. 그래서 요런 것도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그럼 다시 인제 돌아와서 자, 19 세기 때 실사구시학파를 보겠습니다. 자, 얘네들은 이제 누구의 영향을 받으면 청나라의 이제 뭐냐면 고중학의 영향을 받았어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경세 실용학파들 있죠? 요게 이제 영향을 받는데 요게 두 가지 있어요. 고중학적인 어떤 특징과 그다음에 경세적인 성격이 있는데 문제는 경세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긴 있지만 이 고중학에 치중해서
세도 정치기에 이제 여러 가지 어떤 현실 인식을 못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경세적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제 좀 보면 대표적인 게 서유구라는 사람이 있어요. 서유구. 자, 서유구는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에 나왔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객관식 기출문제. 그래 갖고 이 사람이 살았던 시대가 언제 때냐면 정조에서 순조 때까지거든요. 그러니까 18세기부터 해서 19세기 초중반까지 이제 했던 대학자인데, 자, 이 사람이 쓴 책이 이제 유명하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가 임원경제지하고 위상경제책, 경제책이라는 책이 있어요. 자, 임원경제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어떤 농서죠.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그래 갖고 인제 조선 후기 때 농소를 그 분류할 때 그 어떤 상품화폐 경제나 어떤 이런 것들 강조하는 그런 그 분류로 하나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걸 볼 때 임원경제지는 조선 후기 때 농업 경영이나 기술 혁신을 종합하여 생산을 제고와 경영 분홍의 경영 원리를 바탕으로 한 임노동자의 지주의 구성을 체계시켰다. 그러니까 농촌의 의료나 문화생활 향상 등 개혁안을 제시했고요. 예. 그래서 여기에는 눈여볼 게 뭐냐면 임노동자 지주제의 구성. 그러니까 경영 분홍이죠. 그래서 이제 현실적인 어떤 경제적 성격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위상 경제책에서 둔존제를 실시했어요. 예. 이거는 이제 민둔이야. 군둔이 아니라 민둔인데, 그래서 주요 도시마다 국가 시범 농장이었던 둔전을 설치해서 혁신적인 농법, 경영을 수익 올려서 국가 재정을 보충하자. 국영 농장을 경영하자 이렇게 했는데, 이건 정조가 화성 부근에 설치한 대윤둔이라고 있죠. 예. 대규모 국가 소유의 그 대윤둔이라는 그 농장이 있었는데, 요 농장을 일종의 역할 모델로 해 갖고 제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농장에 이제 부민을 참여시켜 갖고 뭐냐 유도해서 유능한 자를 지방간 발탁하자. 그때 이 부민은 학자들의 경영원 분홍으로 이제 뭐냐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서유가 제시한 둔전론을 좀 보면 이게 예전에 한번 기출문에 나왔던 거야. 예, 둔전론이. 자, 서울에서 경둔, 그다음에 지방에서 연둔, 그다음에 읍둔, 그래서 두고 병방에는 진보둔 해갖고 여기 민둔을 두고요. 이 국유 농장에 식경마다 세분하여 5세대 농가를 공동 경작하고 그 대가로서 고가를 지급하자. 그 내용을 이제 보면 정전제적 토지 관계를 기반으로 해서 현실에 맞게 구상을 해서 서울과 각도, 각 읍에 북방과 번호가 동남부 도서에 둔전을 설치하고 했다. 그 영향을 받은 것은 뭐냐? 정조 이게 영향을 받은 거예요. 영향을 준 게 아니라. 그 당시 정조 때 화성 부근에 있는 시범 구경 농장에 영향을 받았다. 그래 갖고 인제 서유 대운동이라는 거 있죠. 시범 군장 여기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여기 밑에 인제 한전론하고 그 둔전론이 있어요. 예, 비교를 해본 건데 한전론 각자 보시고, 여기에서 이제 둔전론은 영농적인 분홍체의 성장을 전제해서 무전농민은 임금 노동자 안정을 목표로 했고, 그다음에 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법 개량, 국가재정 충실, 농민경제 안정, 그 정정제 토지 소유 이념을 계승하되 토지 근본의 이념을 당시 사회경제적 상황에 하는 가운데서 설정했고요. 현실에 맞게 이제 재해석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주존원제를 인정을 했죠. 부정이 아니라 한전연처럼 수익성과 시장성을 고려해서 질적 전환을 깨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이 둔전론 좀 외워두시고요. 예. 그다음에 최한기라는 사람을 볼게요. 최한기. 이 최한기는 시험 문제는 안 나왔지만 그 한국사 능력 검증에는 좀 나왔던 사람이 이 사람이 되게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제가 한번 잠깐 소개했는데 이 최한기는 뭐하고 연결돼서 보시면 유기론하고 보시면 연결해서 보시면 19세기 그래서 서경덕의 영향을 받아서 유기론과 연결돼서 이제 좀 보시면 된다. 요때 기라는 것은 과학기술이죠. 서양의 과학기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연결해서 보시면 되는데 최한기는 그 개성 양반이에요. 이 사람도 양반인 개성 양반인데 이 사람은 진사만 급제하고 진사시만 급제하고 그 간직상을 하지 않았어. 예. 그래서 인제 이 사람은 이제 서경동 사상의 영향을 받고 또 서양의 과학기술 같은 것들 영향을 받아서 이런 것들 인제 그 서양의 어떤 과학 그 영향을 받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책을 되게 좋아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되게 개성 양반으로서 또 부도 상당히 경제적 부도 많았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먼저 책 사는 데 다 사용했어. 자신의 재산을 털어 가지고 그 북경에 서적들을 다 모아 가지고 책 사는 데 다 날렸다.
그런데 이제 하여튼 그 책을 바탕으로 해 갖고 여러 저서를 남겼는데, 자,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제 그 사람의 책을 모아 가지고 문집을 만들었죠. 명랑록 총수가 있죠. 예, 이거 두세요.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이제 강학이나 파동 이동, 기온의 측정, 그다음 우주 체계 이런 것들 했고, 지구 전후라고 해서 이제 있는데, 이거는 이제 회곡도지나 영환지락을 정리한 책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을 소개하고 그림까지 그려 놓았다. 그다음에 이제 이 사람은 또 상업가를 보면 상업천시 사상을 비판하고 상업 발달의 여부가 민생 직결에 역사한다. 개국 통선과 상해를 지원하자. 이렇게 이제 주장했던 사람이고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의의를 보면 19세기 때 후반에 개화 사상이 연계돼 있고, 신학 사상과 개화 사상의 어떤 교당적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최한기다. 이 사람의 이름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이균교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균고는 저서가 오주 연문 장정상고라는 백과사전을 썼어요. 그래서 이제 백과사전이 상당히 이제 중요한 건데, 서양의 계몽주의에 보면 디드로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뭐냐면 백과전서파가 있잖아요. 이 백과전서파들은 지식을 이제 뭐냐면 체계화시켜서 모든 사람들 뭐냐면 오픈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엔 도제적 기술의 입각에서 지식이 폐쇄적으로 어,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지식의 발달이 더디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식을 다 모아가지고 항목별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제시하면 사람들이 자기가 알고 싶은 부분을 찾아가지고 기술을 습득해서 사람들의 이성을 이제 깨우게 해서 결국에는 이 이성을 통해서 어떤 불합리한 점을 개선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 백과전선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일종의 근대의 어떤 상징이 되는 거죠. 서양이 그랬으니까. 그래서 중국이나 일본도 이 백과사전 관련된 내용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찾아보니까 요런 유 중에 하나가 보니까 백과사전 비슷한 거 보니까 오주 연무 장정 상고가 이 백과사전하고 비슷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내용을 보면 유교, 불교, 도교 등 동양의 정통 사상의 실용과 서양의 실용적인 학문을 수용했고, 그래서 동서양의 문명을 이제 형이학적인 세계 속에 통합시켰다. 물질적인 세계 속에 어떤 그 사상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이제 일본, 중국, 유럽의 여러 가지 사상들도 소개를 해줬고 문물 제도를 소개시켰고, 그래서 진주 대첩에서 하늘에 나는 이제 비차도 소개했어요. 카스타라 같은 것들은 이제 소개했고 등등 이런 것도 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또 이제 대외적 상행위로서 계시와 교육의 필요성을 또 강조해요. 예. 그래 갖고 이제 대외무역을 되게 강조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서유구, 그다음에 최한기, 그다음에 이균국 이런 사람들에 대해 설명을 했는데, 요거는 아까 말했 경세적인 성격이 상당히 강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은 이제 소수에 불과하고 상당수가 뭐냐면 고중하게 요게 미쳐 있는 사람들이야. 예. 그래 갖고 현실 문제에 관심 없고 고중하게 영향을 받아 갖고 뭐는 이런 경서나 금서 보존을 위주로 해 갖고 이제 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김정희 같은 사람들이죠. 자, 그래서 인제 있고, 그래서 현실 문제에 관심이 없다는 걸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되고, 여기 계합화에 영향을 줬다는 거는 요걸 얘기하는 거야. 보통 교과서에서는 좀 부정적인 거보다는 좀 약간 그 긍정적으로 쓰잖아요. 그 실사구시학파 중에 긍정적인 것들과 연결시켜서 계합화에 영향을 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대부분은 김정희 같은 사람들은 이제 여기에 관심이 있고 현실 문제에 보면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예. 경하 이게 사족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좀 분석해서 이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해서 신학사상 관련된 내용을 좀 끝났고, 그다음에 넘어가서 국학 연구의 학대 관련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예. 자, 요거 하기 전에 어 그 두 번째 마지막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마지막 인증번호는 22 번입니다. 네, 마지막 인증번호 22 번이에요. 자, 그럼 국학이 뭐냐? 자, 이 국학 연구가 왜 학대되냐? 이걸 이제 보시면 그 밑에는 뭐가 깔려 있냐면 조선중화주의라는 것들이 깔려 있어. 그래서 조선 전기 때는 그 우리나라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그 역사나 국어, 뭐 풍습 이런 것들 연구하는 걸 상대적으로 좀 관심이 없었어. 근데 이 조선 후기대에 넘어가면서 이 조선 중화주의 입각에서 명나라가 망하고 이게 청나라로 갔잖아요. 근데 청나라는 만주족이죠. 그러니까 얘들은 중화의 정통이 아니야.
그러면 명나라를 계승한 이 작은 중화였던 조선이 이 중화의 정통을 계승하게 되죠. 그러면서 조선에 대한 이제 관심이 생긴 거야. 우리나라에 관심이.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라든지 국어라든지 풍속이라든지 지리라든지 등등이 연구되기 시작한 거야. 예. 그래서 일종의 인제 뭐냐면 조선 중화주의라는 어떤 중세적 민족주의 개념을 가지고 정체성이 강화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인제 중요한 건 이제 여러 가지 연구가 있는데 이 역사학에서는 이제 국사, 한국사 연구가 제일 중요하죠. 요 부분에서 인제 동국지지나 동사강목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인제 시험문에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17 세기 역사책하고 이제 18, 19 세기 때 역사책 이렇게 이제 크게 두 개 나누고 그 안에도 18, 19 세기 또 역사책 볼 수 있는데 먼저 인제 볼 게 17 세기 역사책이에요. 음. 자, 17 세기 역사책 같은 경우에는 인제 그 공통점이 뭐냐면 강파적 성격이 되게 강해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17 세기에서 18 세기 역사서에 이제 잘 보이는데 그래서 이제 뭐 금기남이, 영락남이, 노동계통, 당파적 성향이 강한 그 당론파적 성향을 가는 역사서를 많이 나오거든요. 그 자기 당파를 옹호하는 그런 그 역사서가 이제 많고. 그렇기 때문에 좀 약간 인제 좀 걸려서 볼 것이 많아. 그렇지만 인제 요거는 뭐 나올 가능성이 없으니까 건너뛰고 그러면 이제 그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뭐냐 보면 여기서 역사 인식도 당세에 따라 다양한 독자적 인식 체계가 형성됐고 방파성이 강하다고 했죠. 그다음에 여기 좀 눈여볼 게 뭐냐면 그 단군의 존재가 재부각된다는 거야. 16 세기 때 단군보다 사림이 누구야 기자가 부각됐죠. 근데 17 세기 때 들어가면서 이 당시 단군의 존재가 부각이 됐다. 이렇게 인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인제 그 대표적인 인제 그 존재가 인제 책이 동국지이죠. 17 세기 역사책 중에. 뭐 동산 참여원이라든지 동사 보유라든지 그런 책도 있는데 건너뛰고 기초에 나왔던 것이 동국지휘지인데 요 책은 예전에 한번 나왔기 때문에 그 뭐냐면 나올 가능성이 많아. 자, 이 동국지휘지는 역사지리학적인 역사 서술을 표시했다. 그러니까 역사를 지리와 연관시켜서 얘기를 했다는 거야. 지금 유튜브 보면 그 역사하고 지리를 연결시켜 갖고 그 뭐냐면 설명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 갖고 저도 자주 보는데 하여튼 역사하고 지리를 연결시켜서 지리학적 관점에서 역사를 본다는 데 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역사 지리학적인 역사 소설의 표시라는 거. 그리고 인제 후에 아방강역고 있죠. 이 정형 아방강역교에도 영향을 줘요. 영향을 주죠.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의 고대사 체계를 뭐냐면 뭘로 이제 나누냐면 한강을 기준으로 해 갖고 남쪽과 북쪽을 이원화시켜. 그리고 유교적 명분이 아니라 지리학적 관점을 체계화시키죠. 그래서 남반계 역사하고 북반계 역사를 이렇게 나누게 되죠. 그래서 북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그 고조선, 한상국, 부족국과 고구려 연결돼 있고 그다음에 남부 지역은 진안, 삼안, 삼국과 연결돼 있어. 요거는 인제 뭐와 연결 보면 아방간역고의 정형을 인식하고 또 연결돼 있어요. 예, 이렇게. 자, 그래서 인제 있고 이 북방 지역의 역사와 남방 지역의 역사 중에 어딜 더 선진적으로 보냐면 이 고구려의 동북 북방계 역사를 더 선진적으로 봤다. 그래서 위치, 강역, 종족, 형세들을 고증한 다음에 이렇게 이제 본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런 이론적 인식이 신학파에도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사만강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이게 08년 기출문에 나왔던 건데 우리가 보통 사만하면 이게 마한, 변한, 진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마는 뭐 백제, 변화는 그 신라, 진화는 뭐냐면 아니 다시 할게요. 마는 백제, 변화는 가야, 진라는 신라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인식은 동국 지휘지 때 확립된 인식이고 이후부터는 인제 이렇게 인식했지만 그 이전에는 그렇게 인식 안 했어요. 보통 사만을 어떻게 인식했냐 이걸 이해하려면 칠치원과 건건의 사만관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 만을 이제 인식하는 거 볼게요. 여기 진화는 다 통일해 신라라는 걸 인식하는데 만은 이제 칠치원은 어떻게 고구려로 인식했어. 그리고 번화는 백제라고 인식했고요. 그래서 이제 있고 건건은 만은 백제라고 인식했고 번화는 고구려가 있어. 그러니까 여기는 가야의 존재가 없죠. 가야의 존재가 없어. 근데 동국지지에 와서는 이게 달라져. 마는 백제, 그다음 변화는 가야, 그다음 진화는 신라로 인식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제 이런 그 위치 비전 이런 것들이 뭐냐 동국지휘지에 와서 뭐냐면 한게 생기게 된 거야. 이게. 이게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관련된 내용이 그 밑에 있는데 요 그 사료는 1606 년에 조선 중기였던 문신 오온이 지은 역사책이에요. 이 조선 중기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17 세기라지만 이제 여기 그 한백견이 그다음에 17 세기 초반때 16 세기 후반에서 17 세기 초반때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오본이 지은 역사책 동사 참여에 나오는데 동사 차원을 처음에 제시할 때는 한백견 사만서를 수용해 실어 놓았다는 거죠. 이 동사 차원이 처음에 나올 때는 인제 그 저수하지 않았다가 이 사람이 인제 이걸 개천하고 나서 한백견의 사만서를 수용한 거야. 그래서 요게 있는 내용은 그 뭐냐면 오온의 인제 동사 참여 내용이지만 실제 요 내용은 어디에서 발췌했다? 그 앞부분에 있는 한백견의 사만서에 발췌한 거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한백견의 동국지휘지에 영향을 받았다고 보시면 돼요. 요 관련된 내용이 이제 기출 문제에 나왔죠. 이 기출 사료예요. 자,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면 최초에는 많은 고구려, 번화는 백제를 부르기 시작했고 이건 오류이다. 건건이 비록 많이 백제임을 알고 또한 고구려 번환이 아님을 몰랐던 건 아니다. 그래도 이거는 또 오류가 있다. 변화는 고구려 봤으니까. 그래서 그 후에 만들어진 것이면 역사가의 오류를 답습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내가 바로잡겠다. 그래서 호소 호남들은 만을 보고 영남 일대는 진안과 변화를 나눴고 만은 백제, 그 진안은 신라, 변화는 가야 이렇게 나눴죠. 자,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의 인식 자체가 이제 동국지휘지에 실려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은 요 밑에다 적어 놨으니까 한번 읽어 보시고요. 예. 자, 그래서 예전에 동국지휘제 관련된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보면 되고 그다음에 넘어가서 여상제강이라는 책이 있어요. 뭐 별로 중요한 책은 아닌데 여자가 붙으면 보통 이제 고려할 때 그 여자 있죠. 여가 이제 두음법칙 해 갖고 여라고 이제 적어 놓는데 고려사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여사제강은 주로 인제 최초의 강목법을 도입는데 의미가 있죠. 강과 목을 나눠 갖고 어떤 성리학적인 어떤 가치 기준을 밝히는 데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강목법은 이제 주자가 이제 처음으로 제시했다고 하죠. 요것도 당론서예요. 당론서. 주로 노론들이 추앙받는 사서서 노론 계통의 당론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유계가 썼던 책이죠. 예.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주자의 강목법에 입각해서 명분, 의리에 맞는 국정 연원과 인물 추천을 수록했고요. 재상의 역할과 정치 제도 측면에서 중요시 여겼다는 거. 그리고 본국 기념과 중국 기념 본국 기념을 중국 기념보다 우위에 두는 거 나름대로 소중한 의식을 이제 보였다는 거. 예.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이 있다는 거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신천 여사라는 책이 있는데 홍역아가 썼죠. 요때 여자가 들었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고려 관련된 역사예요. 예. 근데 이거는 요게 노론이라면 여기는 남인 계통의 역사거든요. 영남 남인들이 썼던 이제 영남 남인들이 추앙받는 역사서인데 보통 남인들은 절이를 강조해요, 절이. 이게 특징이야. 그 절이 뭐 의리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절이를 지킨 인물을 강조한 도학적 역사 서술을 강조했다. 그래서 중국사를 우리 역사 속에서 나름대로 서술해서 그 우리 역사의 바탕을 두고 그 밑에 이제 중국사를 깔았던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중국보다 우리나라 역사를 더 강조했던 그런 인물이죠. 그래서 자존적이고 주체적인 소중한 의식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제 요 내용들 기억을 해 두시고 그다음에 뭐 동사가 있는데 동사라는 명칭이 많이 얘기하죠. 이 동사라는 것은 이제 동쪽의 역사, 우리나라 역사예요. 허목의 동사가 있고 그 외에도 이제 동사가 몇 개 있어. 근데 이제 하여튼 여기는 허목의 동사였다는 거. 자, 이 허목의 동사는 좀 남인 계통의 역사서예요. 나는 그래서 민족적 세계관을 제시했고 성리학적 명분론과 인간적 합리성이 학문적 체계의 단계 그러니까 성리학적 명분론과 인간의 합리성을 서로 연결시켜 갖고 어떤 학문적으로 체계화시켰다. 이렇게 인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요게 동사에서는 고구려의 문화를 선진 문화로 인식했고 의도라는 말을 썼네. 성리학적 명분론과 인간의 합리성을 어 학문적으로 체계화시켰다. 예 이렇게 고치시면 되고 고구려의 문화는 선진 문화로 인식했고 북방 계통의 역사서를 가지고 있죠. 예. 그리고 인제 여기 신시의 역사 시작, 항원부터 역사 시작하고 동이 문화를 단군 문화로 봤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나름대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민족적 세계관이 여기에서 반영돼 있는 거죠. 그다음에 시조 신화로서 역사로서 인정했다. 시조 신화라는 건 단군 조선을 우리나라 조상으로 인정했다. 그래서 17세기에 들어가면 16세기에 비해서 기자보단 단군의 존재가 부각된다는 걸 여기에 동사에서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예. 자, 그다음에 이제 18, 19 세기 때 역사서를 보는데 이때부터 이제 뭐냐면 본격적으로 시작자 역사서가 이제 등장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시작자 역사서가 한 부분은 18 세기에서 19 세기 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인제 근데 이제 18 세기와 19 세기 때 역사서를 좀 시작자 역사서를 이제 좀 하고 있는데 주로 어떤 사람들이 많냐면 여기에는 소론계통과 남인계 시작자들이 되게 많아요. 예.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나라 역사를 체계적으로 의식하는 것이 등장했는데 물론 여기에 노론계통도 있긴 있지만 대부분 남인계요. 특히 이제 이익이나 적양원 같은 사람도 있죠. 이런 사람도 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18 세기, 19 세기를 나가고 있는데 18 세기가 또 19 세기가 좀 다르거든요.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어. 그래서 공통점과 차이점은 인제 그 밑에 있으니까 이 특징 부분에서 인제 공통점을 찾아보기도 하고요. 아니 잠깐만 말 잘못했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특징은 18 세기하고 19 세기를 다 합쳐 놓은 거야.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18 세기, 19 세기 차이점을 인제 이렇게 도표로 좀 정리를 제가 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인제 여기 보면 자 18 세기, 19 세기 역사서 보면 독자적 우리나라 역사를 인식했다는 데 의미가 있죠. 중국사에 벗어나서 우리나라 역사를 독립 단위로 인식했다는 데 상당히 의미가 있지만 차이가 있어. 미묘한 차이가 있어. 18 세기 때는 유교적 정통론, 이 사만 정통론을 깔고 뭐냐면 역사를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사만 정통론을 일종의 뭐냐면 먼저 보고 이게 가설로 깔고 그 사만정토에 맞게 뭐냐면 문헌 고증하고 도입해서 검증하는 방식이야. 예. 근데 여기 19 세기 같은 경우에는 사만정통이 남아 있긴 있어요. 없어지진 않았어. 예. 남아 있었지만 뭐냐면 일부 이제 사람들이 이걸 부정하는 경향이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이때 이제 보면 고유의 역사적 정체성을 바탕으로 민족의식을 확립하고 종전의 사만정통 같은 중세적 하이관이 없어져.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만 이제 추구하게 돼. 그래서 이제 문헌 고중학, 고중학의 영향을 이제 본격 도입해서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한다. 그래서 이제 얘네들은 18 세기 때는 사만 정통을 깔고 그 사만 정통의 도식에 맞는 역사를 팩트 골라서 고증하는 방법인데 반해서 얘네들은 사만 정통의 가설 같은 것도 없애고 그냥 눈에 보이는 역사적 사실을 개별적 하나하나만 진압적으로 파악하는 방식이야. 예. 그래서 이때부터 여기는 문헌 고중학 일부를 도입했지만 이거는 아직 고중학을 본격적으로 도입했다. 그래서 19 세기의 사설 특징을 보면 사만 정통의 내용이 없다는 거. 물론 중요하지 않은 사서들은 이제 있긴 있지만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여러 사서 중에 19 세기 사서 중에 유명한 사서들은 사만 정통의 내용이 빠졌다는 게 좀 특징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보시면 되고 북방 영토 인식 같은 경우에 보면 북벌론 을 주장했고 근데 여기에는 북벌론 만주를 치자 이거 청을 치자라는 이제 북벌론에 입각해서 이제 한 반면에 19 세기 때는 예전에 이게 고구려가 예전에 이제 만주를 차지했기 때문에 그 영토를 차지하자는 고통의 의식이야. 다르죠? 이거는 청나라 명나라를 원수를 갚기 위해서 청나라를 치자는 논리에서 이제 북방 영토 인식한 반면에 이건 예전에 선조들 땅을 다시 찾자라는 식으로 고토해볼 인식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내용을 이제 고쳐 보겠습니다. 여기는 18 세기, 19 세기 내용이 같이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시자 중시의 역사관과 중국 문화권을 탈피해서 우리나라 역사를 독립 단위로 인식했다. 이건 공통점이죠. 자, 그리고 유교적 합리주의 탈피해서 문헌 고증 방식의 대두와 경학과 역사학이 분리해. 그래서 이제 예전에 경사일체라고 해서 경학과 역사가 같이 붙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분리되면서 역사학이 분리되기 시작했고요. 그다음 역사서술 체제가 기축률이 확대되고 그다음 국제 질서가 도덕 관계보다 세력 관계를 인식하고 도덕 중심의 사회를 비판하면서 자강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고대사를 연구하는 것이나 고, 고대의 영토의 고대의 어떤 영토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러면서 고대 지명이 지금 지명하고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역사지 연구가 이제 했고 그다음에 도통통전, 도통통전의 하이는 입각해서 이건 뭐냐면 도가 이 성리학적 도가 어디로 갔다는 거야? 청이 아니라 우리한테 갔다. 조선 중화주의죠.
자, 이 동전이라는 말이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거든요. 좀 기억을 해 두시고. 그러니까 조선 성리학을 기반으로 단군 기자 정통론을 한국 역사에 적극적으로 도입했다. 삼한정통론이죠. 그래서 이제 삼한정통론을 완성시킨 사람이 이이나 안정복 요 사람이죠. 근데 이거는 이제 앞에서 얘기했죠. 18, 19세기 때 다 공통적으로 나타난 건 아니고 여기 18세기 때 집중적으로 나타난 거야. 저 남인들이 이제 금기 남인애들 시작자들이 주장했던 이런 역사 인식이죠. 그다음에 북학사상을 기반으로 정통적 역사 인식을 청산하고 중국과 다른 단군과 동일 문화권 인식했다. 그래서 이제 요건 유독공의 발해고 한치의 해동 역사 홍승주의 동사상인데 뭐 이런 사람들은 이제 19세기 때 이제 역사사라고 좀 보시면 돼요. 뭐 유독공이라든지 뭐 한치유나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19세기 때 관련된 거. 되게 이런 사람들은 노동계통의 역사서.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거와 연결된 거야. 예. 요거는 여기와 연결된 거고. 자, 그러니까 바델러 연구가 심화됐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뭐 한치의 해동 역사, 유독공의 발해고, 그다음에 이종의 동사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안주 지역의 역사를 연구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것도 이제 뭐냐면 여기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 요것도 뭐 19세기 정도 연결해서 보시면 되겠네요. 예. 그래서 요거는 18세기, 요쪽은 19세기 쪽에 더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기역, 니은, 디귿을 인제 공통적인 공통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자, 그래서 18, 19세기 때 역사서의 어떤 공통점하고 약간 차이점 관련된 내용을 한번 언급했고 그럼 구체적으로 이제 내용을 이제 다음 시간에 진행을 해 보게 되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요. 예. 오늘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